초등학교 때부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? 정작 본인들은 안 싸우는데 우리끼리 논쟁했던 배트맨과 슈퍼맨의 역사적인 첫 맞대결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.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. 슈퍼맨과 조드 장군이 메트로폴리스 전투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를 만들던 바로 그 현장, 그곳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목격한 브루스 웨인은 슈퍼맨이 인류의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를 무찌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. 한편 렉스 루터는 정치적으로 슈퍼맨을 이용하면서 이 둘의 갈등을 조장하는데요. 어벤져스 때문에 성급하게 만들기 시작한 DC와 워너의 욕심이 만들어낸 히어로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여러가지의 좋은 점과 여러가지의 나쁜 점이 있습니다. 일단 좋은 점은 배트맨과 슈퍼맨이 드디어 한 영화에 출연한다는 거예요. 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현장입니까? 예? 아주 아이코닉한 그 미국 만화계에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? 거기다가 이 영화에서는요, 배트맨이 와 진짜 매력 있어요. 이 알프레드를 연기했던 제레미 아이언스는 어우야, 알프레드가 이렇게 섹시해도 됩니까? 그리고 이제 배트맨이 싸우는 스타일이라든가 그 알프레드와의 어떤 농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어떤 이런 호흡들이 마치 우리가 그 벤 애플렉 버전의 배트맨을 보지 않았지만 본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묘사를 했어요. 근데 사람을 죽여요. 배트맨이 사람을 죽여요. 그게 배트맨의 강점이자 약점이자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캐릭터성인데 사람을 막 죽이더라고요. 뭐 약간 일부러 죽이는 것 같기도 한데 막 기관총으로 막 쏘고 수류탄 던지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슈퍼맨이 그 맨 오브 스틸에서 저질렀던 메트로폴리스 참사가 이 영화의 어떤 갈등의 시작으로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라는 거죠. 물론 그 외에 뭐 수많은 피해자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자기 회사 직원들이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고담시에서 악당들과 그냥 뒷골목에서 밤새 싸우던 이 양반이 어느 날 환한 대낮에 그냥 웬 외계인 두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니 당연히 어떤 이 수호자로서 내 도시는 아니지만 슈퍼맨을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명감이 배트맨에게 어떤 좀 충분한 어떤 설득력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엄청 파괴를 해요. 이번에는 더 많이 파괴를 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배트맨하고 원더우먼까지 합해서 막 TV 뉴스에서는 밤이니까는 인명피해가 적을 것 같아요 라고 나오는데 거짓말하지 마! 건물 밤에 막 불 켜져 있고 거기 사람들 있을 텐데. 자, 그러면 이 영화의 나쁜 점, 일단 쓸데없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. 이미 메트로폴리스 사태라고 하는 어떤 갈등의 축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영화에서 슈퍼맨이 어떤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얽히는 사건이 있었어야 했나? 그 장면이 없어도 충분히 그 청문회에 부를 만한 여지가 되는데, 그죠? 배드슈에서 그 장면이 없었으면 사실상 로이스 레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영화에서 거의 없어요. 그 얘기는 이 로이스 레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억지로 넣은 설정이라는 거죠. 근데 굳이 생각해보면 굳이 로이스랑 엮을 필요가 있었나? 그리고 또 하나는요, 이 영화의 메인 악당인 렉스 루터가 왜 악당인지를 전혀 관객들에게 설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. 왜 그는 슈퍼맨을 올가매는지, 왜 그는 배트맨을 처리하려고 하는지, 왜 그는 둠스데이라고 하는 악당을 만들어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을 조장을 하는지가 전혀 관객들한테 단 1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캐릭터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제시 아이젠버그도 자기가 어떤 연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원작에서는요, 슈퍼맨이 인류의 어떤 해악이 된다, 악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슈퍼맨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렉스 루터고요. 그런 어떤 정당화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도 하는 인물입니다. 근데 그 설정이 이 영화에서는 배트맨이 가져갔으니 렉스 루터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원더우먼은 왜 나타난 걸까요? 사실 이 갤 가돛이 연기했던 원더우먼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. 뭐 액션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. 그런데 왜 등장을 해야 했을까요?
이게 뭐 마블처럼 그냥 갑자기 이제 다른 캐릭터, 다른 히어로가 이게 단역으로 카메오로 잠깐 딱 등장하면 관객들이 이러면서 좋아할 줄 알았나 보죠. 근데 그것도 이 적당한 타이밍과 적당한 어떤 그 개연성이 있어야지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, 그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꿈 장면이 의미하는 게 대체 뭡니까? 일단 하나는 그 꿈 장면은 예고편을 위한 낚시였다라는 게 밝혀졌고요. 두 번째는 브루스 웨인의 그 악몽 속에서 슈퍼맨이 굉장히 어떤 악당처럼 그려지는데 마치 배트맨이 슈퍼맨을 제거하려는 이유가 그 꿈 때문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.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, 그죠? 무슨 서커펀치 다시 찍습니까?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벤 애플렉이 연출하고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았던 아르고의 작가가 이 영화에도 참여를 했어요. 그래서 영화는 초중반까지는 약간 어떤 그 아르고 스타일의 어떤 스릴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. 약간 정치 서스펜스 드라마 같은? 뭐 배트맨의 동기부여도 그랬고 슈퍼맨을 대하는 어떤 그 인류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이제 얘네들이 앞으로 이 인류가 이 슈퍼맨과 배트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있었어요. 그래서 슈퍼맨은 과연 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인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. 근데 이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딱 보고 아이 뭐예요, 작가님, 액션이 더 많아야지. 이 편이잖아요. 이거 뭐 더 박살 내고 막 원더우먼 나오고 막 이래서 막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막 싸워야 돼요. 이게 스케일이 이게 뭡니까, 작가님? 저기요, 감독님. 우리 맨 오브 스틸 때 너무 그 무고한 피해자들도 많이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그러면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. 몰라. 그게 아니야. 몰라. 그래서 스튜디오의 그 이제 총 제작자한테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저기 제작자님, 예? 막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막 싸우는데 거기 막 둠스데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힘이 점점 더 세지고 막 슈퍼맨도 막 못 이기고 이러는데 그걸 레이저를 막 쏘니까 막 원더우먼이 방패로 막 막아가지고 그냥 막 그거 뭐 만드세요? 이래버린 거야.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무려 러닝타임도 2시간 반이에요.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. 어느 정도 그렇다 쳐요. 그런데 이 마지막 한 30분에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좋은 점과 나쁜 점의 균형이 완전히 나쁜 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. 그나마 있었던 개연성이나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갈아엎고 그냥 얄팍하게 넘어가면서 이게 뭐야,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. 사실 배트맨과 슈퍼맨이 이 영화 속에서 싸우게 되는 동기 자체도 되게 빈약해요. 그리고 그 빈틈을 이제 렉스라는 카드를 써서 나름대로 좀 엮어보려고 했던 건데 물론 그게 오히려 더 영화에 해가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영화에 쓸데없는 장면들은 로이스 레인, 렉스 루터, 원더우먼 이 세 요소만 이 영화에서 빠지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작에서도 배트맨이 슈퍼맨하고 싸우는 이유가 슈퍼맨이 나쁜 놈이다라가 아니라 나쁜 놈이 됐을 때 나라도 나서서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나서는 게 이제 배트맨과 슈퍼맨의 어떤 갈등의 접점이거든요. 심지어 이 원작에서의 슈퍼맨은 배트맨한테 크립토나이트를 줘요.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가 혹시라도 나쁘게 갈 때 네가 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믿음의 선물로서 크립토나이트를 주기도 합니다. 그런 어떤 원작에서의 굉장히 매력적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전혀 녹아들지를 못했고 저는 그래도 있기를 바랬어요.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예고편이었나 첫 번째 예고편이었나에 나왔던 둠스데이가 이 영화의 막판에 거의 뭐 서프라이즈 반전 요소 같은 건데 그렇게 공개를 해버렸으니 무슨 저스티스 리그 얘네들이 등장하는 포인트도 뜬금없어요. 그죠? 그리고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뭐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원더우먼이 왜 만들려고 했거든요.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래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작자가 어차피 사람들 우리 저스티스 리그 만드는 거 다 알고 있고 슈퍼맨이 누군지도 알고 뭐 원더우먼이 누군지도 알고 뭐 다 누군지 다 알잖아. 그러니까 그냥 막 집어넣어. 그냥 해. 그러니까 오히려 마블이 제작자들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현재 스토리의 어떤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에 반면에 D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돼서 너무 자기적인 설정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영화는 영화 막판에 쿠키 영상 같은 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마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마블하고 무조건 다르게 가는 거야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마블처럼 만들으라는 게 아니거든요.
적어도 어떤 이 원작에 대한 존경심이나 어떤 원작의 매력적인 설정들을 잘 녹여내서 나름대로 너희들만의 세계관을 잘 구축을 한다면 충분히 관객들도 좋아해줄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. 너무 말도 잘 통하고 웃는 모습도 이쁘고 뭐 통하는 것도 많고 정말 매력적이고 이쁘고 다 좋아. 정말 나의 이상형을 가득 채우는 여자를 만났어.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코딱지를 파더니 먹어요. 뭐지 이 당혹스러움은?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듣고 싶습니다. 렉스 루터가 악당으로서 설득력이 있었나요? 그리고 이제 원더우먼,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의 등장이 꼭 필요했을까요?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배트맨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그 결정적으로 다음 작품 기대되시나요?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.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. DC는 뭐 어찌됐거나 이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를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. 원더우먼도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고 아쿠아맨이라든가 다른 영화들도 준비 중이니까요. 근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죠. 뭐 마이클 베이나 잭 스나이더나 개찐 노찐이다. 액션도 좋고 뭐 볼거리도 많고 뭐 새롭게 등장하는 배트맨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로이스 레인 역할을 맡았던 에이미 아담스는 느닷없이 야하게 나오시더라고요. 하지만 이 영화는요, 갓 오브 이집트처럼 잠깐 소비되고 마는 그런 오락 영화가 아니잖아요.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고 더 잘 만들어져야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. 저는 지금까지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이었고요.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가달아주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. 안녕.